다음은 코인입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이런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알트코인 아니면 뭐 잡코인 뭐 이런 얘기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성에 안 차서 투기코인 영끌한 2030. 투기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등 이런 좀 약간 규모가 큰 코인이 아닌 뭐 알트코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 지금 영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한 달 사이에 541%가 뛴 도지코인. 거래량을 보니까 20%가 한국에서 왔답니다. 어이구. 5분의 1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네요. 그리고 뭐 다른 코인들은 40%를 차지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 감독할 체계 자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겁니다, 지금요. 자, 이렇게 2030이 영끌을 하는데 이런 모습도 있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폭탄 돌리기다, 이거. 이거 언젠가 폭락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럼 폭탄 돌리기면. 돈만 벌면 된다. 아, 미친 코인. 미친 코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2030도 극과 극이다. 혼자 투자 뒤처질까 왠지 공포에 비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세 하락에 온종일 한탄과 분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주식 커뮤니티선 극심한 반감. 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왜 이런 거를 이런 쪽으로 가냐 이런 데한 어떤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20조 이상의 뭐 거래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래가 많다는 거는요. 거래소에서 수수료 수입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결국 돈 버는 건 거래소들. 매일 수수료 계산해 보니까 100억 넘게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100억이요. 수수료만. 국내 대형 거래소 13곳을 따져보니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보안에 그동안 취약한 모습이 있었죠. 사고 터져도 이게 투자자 보호 과연 제대로 될까?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네. 코인 투자하시는 분 주변에도 많이 있죠. 저도 합니다. 예. 아, 하고 계세요? 예, 예. 이거 많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보안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아주 군소 거래소들이 아니면은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플랫폼을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예. 보안 대책도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가끔 다단계나 이런 거로 이제 사기 당하신 분들이 이 보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젊은 세대는 오히려 저수수료를 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왜냐면 0.05% 이런데 잘 아시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0.3% 지금은 그보다 좀 낮게 해가지고 그 증권 거래세가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거래 비용을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빈번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한 하루에 6, 7시간만 열리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24시간 365일 하루 종일 돌아가죠. 시장이고 또 특이한 점이 여러 거래소마다 같은 코인에 대해 가지고 다른 가격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차이를 노리는 투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투자의 그런 어떤 대상이 코인 되는 것인데. 근데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이걸 사고 팔고 하는 겁니까? 근데 이 코인이라는 것이 각자 이제 백서라는 걸 뒤에 달고 있거든요. 이 코인의 기능과 목적 이런 것들, 활용 방안 등을 적은 백서가 있는데 그거 읽어보고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또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아까 잡코인 얘기도 나왔는데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코스닥 잡주 사면서 그러면 회사가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보고 사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언론에서 가끔 보지만은 뭐 코스닥 시장에서 나름 그 관리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뭐 5천억짜리 회사를 실제 방문해 봤더니만은 뭐 2층짜리 건물에 직원 2명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저는 사실 시장이 어쨌든 지금보다는 덜 혼탁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그 한창 과열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뭐 짧은 기간에 수백 %씩 오르락내락하는 건 너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한가 한가 기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거래소별로 가격이 이제 널뛰기 할 수도 있고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고위험이라는 거는 고수익률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에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 세대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현상이라서 정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과연 투자 상품으로 인정할 것인가, 자산으로 봐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지금 법에는 뭐가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정부가 생각을 하면 뭔가 만들겠죠, 지금요. 지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굉장히 과열입니다, 지금요. 다음은 화면을 좀 봐주세요.
화면입니다.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락 일단 보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보시죠. 이게요. 어떤 한 SNS에 올라 있는 사진인데요. 군인들이 요즘에 휴가 갔다 나오면 일정 기간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의무 격리 군장병에 제공된 식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죠? 여기 보면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밥은 이런 식으로 휴가 다녀온 게 혹시 제가 죄인가요? 다음 보겠습니다. 육군 관계자의 어떤 설명이에요. 제보된 사진은 지난 18일 식단입니다. 부대 자체 취사 메뉴로 다른 장병들과 동일하게 제공됐다. 더 세밀한 관심 기울이겠다. 다른 장병들도 이걸 먹은 거네요. 그러면은 뭔가 좀 꼼꼼히 못 챙겨 쓰인다라는 사과로 보이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까? 박찬 교수님, 네. 장병들이 하루에 식비로 한 1만 원, 10,000원 가까이 책정되거든요. 그럼 한 끼당 3,000원은 안 되지만 그 근접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괜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학교 구내식당에 3,500원 식당 식사를 판매하는데요. 저거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젊은 장병들의 최소한의 기준은 더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20대 청춘들이 이거보단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 사진이 논란이 된 거는 휴가를 복귀한 장병들이 일정 기간 격리가 되는데 이거 나 차별받고 있다. 이게 뭐냐. 이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더 충격적인 거는 부대에서 휴가 안 간 장병들도 똑같은 걸 그냥 먹었다는 똑같이 겁니다. 이렇게 배식을 한 거다라는 설명. 그래서 더 알아봤더니 예. 그 부대가 과거에 부식비를 갖다가 빼돌린 전력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80년대, 7, 80년대 군대도 아니고 여전히 부식비를 갖다가 제대로 집행 안 하고 빼돌리거나 또는 제대로 운영을 못 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자녀들이 얼마나 그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먹고 자랍니까? 예. 그런데 군대에 가서 저런 거 보면은 부모들이 마음 아프잖아요. 좀 국가가 국방부가 좀 예산들 많이 뭐 올리고 있는데 무기 도입도 중요하지만 예. 우리 장병들의 식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하실까요? 낙원동 그 송해 그 선생 있잖아요. 예. 그 송해 해장국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00원입니다. 근데 아주 잘 나와요. 서울역 부근에 3,000원짜리 비빔밥도 아주 잘 나오는 데 많습니다. 예. 저 국방부 1인당 식비가 예. 2,930원입니다. 한 끼당. 한 끼당. 저거는 무료 급식소만도 못한 거예요. 저는 저 사진 보고 40년 전에 저 군대 있을 때도 저거보다 낫다. 저는 굉장히 분노하고 개탄했습니다. 정말 그 먹는 거 2030 먹는 거는 정말 철저해야지. 밥 힘으로 나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예. 재료비하고 인건비 아닙니까? 예. 근데 군대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재료비만으로 아까 그 윤 대표님 말씀하신 예. 2,000원대 이상의 재료비로 만든다 그러면은 저희가 요즘 백종원 씨 하는 방송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식당에서 백반 내놔도 재료비가 2,000원 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아니 뭐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뭐 그 사정은 사정이지만 이거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급식이요. 자, 아침의 매일 영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